2월이 끝나가는 무렵인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의 시세가 엄청 떨어졌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폭락한 건 맞는데 몇 시간 지나서 대부분 회복을 했죠. 마치 기자들이 비트코인의 시세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은 정말 계속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국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불안 심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를 하죠. 그에 따라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통화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도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는데요.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더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실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추가 투자 여력이 없어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 상황이 더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했던 금액을 빼서 생활비로 써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이비트의 해킹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악재 중에 악재가 맞죠. 사실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바이비트의 해킹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세 번째, 업비트 제재도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FIU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인데 FIU 조사 결과 업비트가 사고를 좀 많이 쳤더라고요. 고객 신분증 사진이나 초점 안 맞아서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게 3만 건 이상,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게 22만 건 이상, 고객 확인 재이행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900만 건 이상. 아무리 탈중앙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암호화폐이긴 하지만 현재 금융 시스템하고 이렇게까지 마찰을 빚어서 뭐가 좋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쿠코인, 맥스시, 페맥스 같은 해외 거래소들이 우리나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한국 홈페이지 제공하고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죠. FIU는 업비트가 이들 거래소와 총 4만 건 이상의 거래 입출금을 지원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합니다. FIU가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보내고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는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업비트는 안 들은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범죄에 악용되거나 피해가 생겼을 때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보호를 해주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까지 만든 거는 업비트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론이 쏟아내는 불안 심리도 하락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저는 투자는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불안 심리가 높아져서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대부분 오르기만 한다는 생각보다는 몇 번의 조정은 거칠 것이라 추측은 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 기회에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 오를 것을 예상해서 그냥 둘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던 핵심인데 그게 방금 이야기했던 언론의 보도 성향입니다. 언론은 왜 불안 심리를 자극할까요?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국내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잠시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이 덜 되었죠.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대선은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선거는 5월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 다시 또 어수선해질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어 안정을 찾아가려면 아직도 몇 달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의 사람들은 당분간은 새로운 투자나 그런 건 자중하고 잠시 지켜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을 보겠습니다. 유럽은 재정을 받쳐주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죠. 독일과 프랑스. 근데 두 나라 모두 심각한 상황입니다. 독일은 긴축 재정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출 부족으로 경기 침체와 투자 부족의 늪에 빠져 있고요.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과도한 재정 지출로 심각한 재정 위기라고 합니다.
재정 적자가 GDP의 6.1%, 국가 부채가 GDP의 112%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네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 ECB는 유로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3%로 인하를 했지만 2024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1.1%로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아시잖아요. 2%도 되지 않으면 사실상 침체 상황이라는 거. 중국은 유럽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가 하는 미국의 관세가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는 60%까지 인상을 할 수도 있죠. 중국은 경제 성장률을 2025년에 4.4에서 4.5% 수준으로 예측을 했는데 미국의 관세 때문에 3.9%까지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역 갈등은 오히려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중 일부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대안적인 안전자산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이유도 2017년에 있었던 중국 정부의 단속 때문이니까 이번에도 중국의 자본이 다시 코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언론이 막고 싶은 현상입니다. 실물 자산으로 자금을 돌려야 하는데 돈이 가상자산에 머무르면 언론도 손해가 크거든요. 언론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명감만으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진 않습니다.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즉 이윤이 있어야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실물 경제가 계속 바닥을 향해 가는데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을 좋게 볼 리가 없죠. 당장 국내만 봐도 내수 경기가 잘 돌아야 기업에서도 홍보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는데 내수 경기가 위축되니까 기업도 지출을 줄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언론사에 지불할 광고와 협찬 비용도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눈치를 보고 있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시화되고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터지니까 바로 심리적으로 하락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에 있는 돈을 빼서 주식을 비롯한 다른 실물 자산으로 옮기려고 언론사는 기회만 있으면 계속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낼 것입니다. 물론 코인이 언론사에 돈을 쓴다면 좀 달라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주식을 비롯한 전통적인 금융자산이 언론에 돈을 썼지 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언론에 돈을 쓰는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언론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계속 코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는 기회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하락이 진짜 하락일까 아니면 계속 하락이 지속될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코인이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판이 커질지 판단은 모두 각자의 몫입니다.